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140쪽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타이틀 제목이 주택임대차. 그러니까 민법상 어디에 대해서요? 일반법, 민법, 임대차 중 어디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주택에 한해서 이 법을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럼 이제 이 주택 관련돼서 140페이지 보시면은 그 밑줄 친 부분이 있죠. 3번에 뭐 있습니까? 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 된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 뭐죠? 주거용 건물이죠. 그죠? 그럼 주거용 건물의 뭐가 일부가 혹시 뭐로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쌀집, 좀 오래전에 보면은 이렇게 집 살면서 한쪽은 모여놓고 쌀 팔고 하는 구멍가게 뭐 그런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뭐다? 주거용 건물 출발했는데 일부가 비주거용 사용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는 얘기죠. 네? 점심 먹은 게 바로 티가 나요. 네. 근데 출발이 비주거용 건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출발이 비주거용 건물 일부를 갖다가 뭐 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간다면 이거는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틀린 질문이에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없는데 지금 옛날 팔은 뭐냐면은 다방. 요즘 다방을 잘 써요? 안 써요 요즘? 그 다방으로 빌려줬는데 살기 힘드니까 갑자기 다방 일부를 갖다 일부를 갖다가 이 주거에 사용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출발은 항상 출발은 뭐다? 주거용 건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주택 아니야. 주거용 건물 일부가 비주거용 할 때는 뭐 한다? 적용되지만 출발이 처음에 만약에 뭐라면 일부 주거해서 적용한다? 틀린 질문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140페이지 대학력중 주택인도란 말이 있어요. 무슨 인도요? 네, 주택인도는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점이요? 점유. 근데 141페이지 보시면 2번 있죠. 네?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뭐하지 않고 직접 점유하여 뭐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을 뭐하지 않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더라도 임대인 승낙을 받아서 임차주택을 뭐하고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자신의 주민등을 뭐하면 마치면 그때부터 임차인은 즉 간접 점유자는 제3조에서 뭘 취득한다? 대항력 취득한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임대를 했는데 임대차 했는데 을이 사실 현재 뭘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럼 을이 임차인은 뭘 하지 않고 네? 주민등록 하지 않고 누구 동의 얻어서 갑 동의 얻어서 만약에 뭐 했다? 전대했을 때 그죠? 현재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을은 뭐가 없어도 주민이 없어도 이 사람 뭐 한다? 을은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거꾸로 을은 뭐가 돼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안 돼 있죠? 그러면 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접과 뭐가 나오면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접 직접 나오면 간접이 보호받으려면 누가? 직접이 보호받을 때만 간접도 보호받는다. 만약 직접이 보호받지 못하면 간접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을이 뭐가 돼 있어도 병이 이자가 뭐가 안 돼 있으면 자 이때 을은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의 주민등록은 간접점유자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죠.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둘 중 하나만 주민등록 갖추면 보호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 직접점유자 주민등록을 전제로 해서 누가? 간접점유가 보호받죠. 자, 간접점유자 기억나세요? 간접, 직접점유자가 무단전대했어요. 간접점유자는 침탈입니까? 침탈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침탈 기준은 직접점유자지 간접점유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무단전대하더라도 직접점유자는 뺏긴 게 아니죠. 그럼 누구도 뺏긴 게 아니다? 간접점유도 뺏긴 게 아니니까 시험 문제 뭐하고 뭐가 나오면 간접과 직접 나오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어디를 기준 잡아서 직접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그거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 대학력 중 주민등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3번에 기본적으로 다 가구하고 뭐하고 다세대. 다 가구는 구분 소유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다세대는 구분 소유가 되어 있죠. 그러면 다가구든 다세대는 기본적으로 토지 지번은 맞아야 돼. 그죠? 근데 다가구는 호수가 좀 틀려도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근데 어디는? 다세대는 이건 각각 건물이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지번 일치 플러스 뭐다? 호수까지 일치가 돼야지 대항력 인정해 주겠다. 네, 많이 풀어서 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넘기시고요. 네, 14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주민등록 신고 효력 발생 시기. 자, 거기 보시면은 주민등록을 뭐 했다? 신고했어. 행정청에 뭐 했어요? 도달. 우리는 민법 무슨 주의가 원칙이죠?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이건 특별법이죠. 민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뭐 했을 때 수리한 경우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행정청 도달이 아니고 뭐다? 행정청 수리.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대항력 무슨 시기? 취득 시기. 어려울 때 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어려울 때 가끔. 그러면 1.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뭐 하면서 매도하면서 임차했습니다. 대항력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그러면 1번은 그 오른쪽에다가 누가 팔았어요? 매도인이 팔았죠. 그럼 매도인 넘어갔죠. 그럼 매도인이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 써볼게요. 제가 매도인이 팔면서 뭐가 됐다? 임차인이 됐다. 그럼 매수인이 어떻게 하죠? 등기하겠죠? 등기 즉시일까? 네, 등기 다음 날일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비교되는 게 있고요. 전차인이 있었다. 뭐 했다고요? 근데 전대인이 뭐 했다? 전대인이 뭐 한다? 등기를 해요. 뭐 한다고? 등기 즉시일까? 네, 등기 다음 날일까? 하는 문제가 생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다음 날이가 즉시야. 기억하는 방법 도, 다, 디귿. 이건 뭐예요? 전차인, 지읒, 읽어가세요. 네? 아니면 이렇게 기억해. 매도인은 그래도 가진 자죠. 전차인은 세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가진 자는 뭐다? 즉시가 아니고 뭐다? 다음 날이고. 없는 자라 즉시. 그렇게 가면 돼. 그건 답 쓸 수 있어요. 또 그 밑에 세 번째 거도 보세요.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과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 있죠. 네? 대항력 임차인과 새로 무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 체결했습니다. 종전 임차인 대항력 취득 시기. 자, 낙찰자가 경락되고 뭐요? 네? 완납. 즉시 취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가 아니고 다음날 아니야. 이것도 뭐야? 아니 이것도 없는 자야. 세 가지입니다. 매도인이든 뭐든 뭐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등기 즉시냐 다음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매도인은 가진 자니까 뭐다? 다음날 없는 자는 그렇게 기억해버려요. 그러면 큰 흐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약간 위로 올라가서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꾸 갈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이 자꾸 숨이 막히죠? 더워서 숨이 막힌 게 아니고 왜? 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버리세요. 버리라고. 그러니까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상해. 야, 1차, 2차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또? 1차만 할까? 또 이 생각 들어가지고 갑자기 2차를 포기하고 싶어 막 입이 막 올라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힘드니까 옆 사람도 얘기합니다. 나 2차 포기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 상대방도 뭐야? 나도 그런 생각 중이야. 근데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는 앞에서는 2차 공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2차 포기해서 말을 했으니까 학원을 못하고 다시 또 집에 가서 또 다시 다른 사람 때문에 다시 또 2차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그래. 무슨 표시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무효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까지 나와도 절대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뭐가 돼요? 말이. 네? 여러분들 말이 뭐가 되면요 씨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말고 뭐 한다? 끝까지 뭐 한다?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매일 거울을 보면서 뭐야? 나는 이번에 될 거야 뭐야? 자꾸 뭐야? 자꾸 자기 암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암시를 하란 말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항력 취득 시기 매도인만 가진 자고 전차인 세든 사람 아니에요. 또 거기 보면 뭐야?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 세든 사람 아니야. 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뭐다? 즉시고 매도인만 뭐다? 다음날. 다음 출제 포인트. 대항력 갖춘 후 소유자 변동이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전 소유자에게 해야만 하는가? 신 소유자한테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인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보증금 X만큼 뭐 했을 거다? 네? 감액하고 뭐 했을 것이다? 사지 않았을까요? 그럼 당연히 이 임차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소유자가 아니고 뭐다? 신소유자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세권도 똑같잖아요. 아니 전세 갖고 있다가 소유자 변동이 있어. 전세금 반환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신소유자지. 전 소유자는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넘기시고요. 144페이지 7번. 경매는 무슨 권 소멸? 임차권 소멸. 네,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1번 저당권 있고 대항력권 구변 누가 있고 임차인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그러면 그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 시 모든 저당권 소멸로 되어 있어요. 그럼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 있고 중간에 뭐가 있으면 임차인이 있든지 전세권이 있든지 2번이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다? 1번. 그래서 이 1번, 2번 경매되면 박수 치고 떠나라. 그래서 우측에 145페이지 보시면은
자, 맨 첫 번째가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 중간에 누가 있어요? 대항 요건 구빈 임차인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 2번이 경매하면 이 앞에 있는 임차인이 존속한다 그러면 틀려요. 2번이 경매해도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 그러니까 1번 소재, 임차인 소재, 2번 소재. 1번 저당권은 입장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못 받고, 그럼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2번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이 임차인은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들어와서 반드시 뭘 갖출 것?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 다음 두 번째 판례입니다. 대항력 구비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 만약에 1억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1억. 그 다음 저당권 설정된 다음 합의해서 보증금을 뭐 했어요? 증액했어요. 네, 500만 원을 해보세요. 500. 증액이 500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되면 이 임차인은 앞에 있으니까 슈퍼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정일자가 지금 없네요. 입장은 못해요. 그냥 뭐만 할 뿐이지. 대항만 할 뿐이죠. 새로운 경락인에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어요? 1억을 요구할 수 있지. 그 증액 부분 500만 원은 슈퍼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1억 500만 원 아니고 뭐다? 1억만 요구하고 500원 달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밑에 세 번째 거 1번 저당권 그러면 임차인 2번 저당권. 자, 써볼게요. 1번 저당권. 자, 2천. 대항요건 구비한 임차인 2억. 네, 2번 저당권자 2억.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이 2억이 나왔다. 자, 배당 해보세요. 1번 저당권자 얼마 줘요? 2천 주죠? 중간에 임차인 한 푼도 못 받아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억 8천원 누구 줍니까? 2번 저당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살아나는 방법은 앞에 1번 저당권 금액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2천을 만약에 변질을 하게 되면 슈퍼가 된다 그 얘기. 그럼 얼마를 구해가지고 2천으로 내 얼마를 2억을 살려낼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됐습니까? 낙찰대금 지급길 이전 선순위 그냥권이 뭐하면 후순위 임차권 대항력 소멸합니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임차인은 경매되면 사라지죠. 근데 이제 왼손으로 만약에 1번을 만약에 소멸시키면 어떻게 된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이런 것이 사례 문제가 됩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146페이지. 보증금의 무슨 변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가? 원래 주택에 토지에 뭐가 있으면요, 주택이 있으면 여기에 임대차한 거죠. 주택 임대차죠. 그럼 우리 대항력 갖추고 여기다 플러스 뭐 갖추면 이 입장권은 사실 어디 입장권이에요? 이 입장권은 원래 주택에 대한 입장권이죠. 근데 이 입장권을 어디까지 효력에 미치도록 만들어놨다. 이 대지까지도 미치도록 만들어놨어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법정 보면요, 가로 열고 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액 임차인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미친다? 대지까지 미칩니다. 어디만 미치는 게 아니고 주택 플러스 어디? 대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있네요. 2번이 뭐죠?
우선 변제권 갖는 임차 보증금 채권자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배당 관계. 무슨 배당? 자, 그거 하기 전에 여기도 해봅시다. 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네,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건 A고 B입니다. 자, 배당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있어요. 또 가압류가 있고 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당권이 이렇게 된 경우도 있죠. 네? 자, 저당권이 앞에 있고 가압류가 있으면요, 먼저 누구한테 배당해주고, 저당권자한테 뭐하고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그때 누구요? 가압류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앞에 먼저 뭐가 있으면, 이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얘를 먼저 배당 안 해줘요. 예? 이 둘을 뭐 한다? 네. 안분, 안분 비율로 나눈다. 뭐 한다고요? 이게 이제 배당 방법이에요. 비율에 따라서 뭐 한다? 안분, 안분. 자, 그럼 이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이제 저당권이 있고요. 뭐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밑에 뭐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여기 뒤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어요. 자, 거꾸로 이제 여기 앞에 뭐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뭐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을 때 하나 더 붙었죠? 사이사이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배당을 해줘야 됩니까? 먼저 누구부터? 저당권이 이게 앞에 있으니까 얘부터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먼저 누구한테 주고요? 저당권자 다 뭐 해주고 배당 받을 수 있는 만큼 배당해놨죠? 그러면 잔액이 남겠네요? 자, 잔액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거네? 그럼 이 잔액을 뭐 하면 어떡한다? 잔액 이쪽에 안분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안분하면 된다, 이게. 이 중개사법에서 한번 문제 나올 거예요, 가끔. 다음,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가 있죠. 그러면 가압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네. 그럼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안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 뭐 하고? 안분하고, 그 다음 뭐 하고? 다 안분하면 돼, 일단. 자, 안분. 뭐 한다? 다 안분시켜요. 자, 아까 저당권자 배당해주고 이 사람 내보내면 되죠. 그 다음에 남은 잔액 가지고 뭐 했어요? 안분 한 번 했죠. 그럼 여기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 있으니까 일단 전부 다 뭐 한다? 안분해서 이 사람 뭐 한다? 내보내요. 네? 그러면 내보낸 다음에 저당권, 가압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뭐 했어, 이렇게? 안분 했잖아요. 그럼 저당권자의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가압류 있잖아요. 자신의 금액 찰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밑에 걸 흡수. 무슨 배당한다? 흡수 배당한다? 이게 잘 안 되죠? 지금 커피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빨대 들어봐요. 빨대 들어봐요. 빨대. 빨대 있어요? 빨대를 보세요. 이렇게 저당권하고 가압류가 있으면 이 가압류 금액에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자신의 금액 찰 때까지 쪽쪽쪽쪽 뭐야? 빨아들인다. 무슨 배당? 이걸 빨대 배당이라고 그래. 무슨 배당? 먼저 뭐가 앞에 있으면 저당권 있고 가압류 뭐야? 기분 나쁘잖아. 내 금액 뭐 할 때까지 찰 때까지 쭉쭉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찰 때까지 흡수 배당하고 남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연습하시면 돼요. 이것도 해볼까요? 저당권, 가압류, 저당권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 일단 다 배당해주고 일단 내보내요. 그럼 잔액이 남아있죠? 잔액 가지고 가압류 저당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분. 쉽네. 이건 별로 어렵지 않네. 근데 뭐가 있을 때?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 쓸 때 가압류가 맨 앞이기 때문에 자, 안분해서 맨 앞분을 뭐 한다? 내보내고. 그럼 저당권, 가압류 때는 원래 다 받아야 되잖아. 기분 나쁘잖아. 이거 뭐 가지고? 빨대를 탁 꽂아가지고 뭐 한다? 쭉 빨아들인다는 얘기. 자신의 금에 찰 때까지. 그걸 무슨 배당이라 한다? 빨대 배당이라 한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쓰냐? 흡수 배당 하겠지. 네. 이 원리랑 똑같아요. 지금 거기도 임차 보증금 채권자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있죠? 그럼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거란 얘기지, 이거. 가압류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택, 임차권이 뭐 갖고 있다? 확정일자가 있다는 얘기지. 확정일자는 무슨 면제예요? 같아. 그러니까 가압류가 앞에 있고 주택 임차인이 뒤에 있으면 안분. 주택 임차인 확정일자가 먼저 있고 가압류가 뒤에 있으면 확정일 다 받고 모자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야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똑같네. 그러면 여기 주택 임차인 확정일자 가압류 주택 임차인 확정일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배당해주고 남은 거 뭐 하면 돼요? 안분하면 되고. 만약에 가압류가 앞에 있고 주택 임차인 확정일자 있고 만약에 밑에 뭐가 있으면 가압류가 있으면 일단 다 뭐 한 다음에 안분한 다음에 저 임차인 뭐 가지고 빨대 가지고 꽂고 쭉 빨아들이면 돼. 이제 그런 게 이제 배당 방법이에요. 자, 응용을 한번 해본 거고요. 다음 소액보증금포 최우선 변제권 출제 포인트 주택이 뭐가 된 경우에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 대금으로부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매매 대금과는 관계없지. 경매시 경락대금 최우선 변제지 매매 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확정일자도 매매와 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시? 경매시 경락대금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다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초인이지. 아니 월화수목금 이거 매일 과목을 바꾸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은 진짜 힘든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민법 하나 가지고도 뭐요? 6개월 몇 년씩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오직 뭐만 합격자 이게 지금 뭐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게 되면 공부 잘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이 공부가 늘어지면 공부 잘 안 해요. 첫 해만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재수할 때는 뭐야 자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뭐야 잘 안 해. 근데 함정이 많지. 아는 것 같은데 뭐야 몰라. 왜? 습관을 듣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막상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뭐야 진짜 납득했는지 그냥 대충 들은 풍월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하고 최우선 변제는 매매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항력 갖춘 후 매매가 됐을 때 확정일자건 소액임차에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세요? 확정일자 소액임차는 언제 쓰는 거예요? 대항력 갖춘 다음에 경매시. 특히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후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순위는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어떤 사람 후순위. 그래서 무슨 시 써먹는다? 경매시. 뭐가 아니고 매매가 아니고 뭐다? 경매시 쓰는 거예요. 자, 출제 포인트.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을 때 이 소액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가? 그럼 처음에 이거 점포 사무실이죠.
그럼 거기 근당권이 만약에 갑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수익임차인이 을로 들어왔어요. 건물이 경락됐어요. 그러면 이 근당권자는 당연히 항의할 거예요. 뭐라고? 아니 이게 처음부터 주택이 아니고 뭐였기 때문에 건물이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배당받고 너 다음 먼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저쪽 임차는 뭐라 그래요? 수익임차는 무슨 변제니까 최우선 변제니까 내가 먼저 배당받을까 싸울 거 아니에요. 법원 같은 판사가 뭐라 그래요? 수익임차인이 먼저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판례하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147 3번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다? 그럼 저당권을 갑이라 합시다. 건물 수익임차인이 을이라 합시다. 건물 수익임차인이 저당권 시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무슨 대금이요?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 이거는 없습니다. 누구를 우선한다? 저당권자를 우선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은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된 후 그 건물에 수익임차인이 들어왔죠. 이때 누구를 우선한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건물 처음부터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 임차인. 근데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으면 신축됐을 때 그 신축 건물의 수익임차인은 대지의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르죠? 건물의 저당권 설정 후 수익이 들어오면 건물이니까 그 건물 자체는 누가 이긴다? 수익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지의 저당권 설정 건물에 되게 되면 대지니까 다른 거니까 수익임차인이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말도록 비교하세요. 두 가지예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쓰는 거죠? 기간이 일단 끝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줘. 방법은 두 가지야. 임차인이 전혀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 경매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뭐 집어넣는다? 그럼 원래는 변제기니까 원래는 경매에 집어넣으면 저쪽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되죠. 근데 주택임차인은 이게 점유를 상실하면 죽거든. 그래서 특별법 임대차에서는 반대 의무를 뭐 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이사 가면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뭐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등기를 해놓고 가게 되면, 그죠? 일단 등기하는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그 이전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있으면 그대로 뭐 한다? 유지시켜 줘놓고 그 다음 이사 가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럼 부터 출제 포인트 봅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수익보전금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된 사람이 먼저 뭐요? 배당받고 그 다음에 수익 들어야 되겠죠. 이거 조문에 가는 얘기예요.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줄친 부분이 있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해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다음에 임차인은 당연히 주인한테 뭐 내놓으라고 요구할까? 아니 보증금 내놓으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때 주인도 터진 입이라고 뭐라고 얘기할까? 임대인 너 기분 나쁘다 이 얘기죠.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나 돈 줄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거야. 아니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왜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자, 변제기 있었죠?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놨죠? 그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유지시키는 것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순간 저쪽은 이미 이행지체죠. 이사 가는 순간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무슨 관계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변제기예요? 보증금 반환이 변제기고 등기 말쓰는 변제기 아니죠. 이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변제기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 변제기 없는 사람을 후이행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이행 지체에 빠져서 이사 간 그 다음날부터 이미 지연이자가 다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동시항변권할 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차임 등 증액 감액 청구권. 네, 증액이 몇 분의 몇이죠? 20분의 1이니까 몇 프로? 5%. 증액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증액자는 존속 중 하는 겁니다. 만원 도중이요? 기간 존속 중 증액이 5% 제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거기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뭐예요? 종료 후 재계약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 합의로 차임 등 증액된 경우에는 이 증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에다가 그죠? 보증금에다가 뭡니까? 하다가 갑자기 뭐야?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갑자기 1억을 더 올려달래. 그러니까 이 임차인 뭐라고 그래요? 1억에 5%밖에 못 올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나? 항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1억에다 뭐 1억을 올리든지 해도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자는 무슨 중에 하는 거예요? 존속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재계약할 때는 뭐야?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주택임대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 건물. 자, 여기 줄친 부분인데요. 이번에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모아진다면, 이루어진다면 이 법 적용 대상이 뭐예요?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밑에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일부를 뭐해서 임차해서 자, 도금 작업을 하면서 임차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 작업 중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을 해온 사안에서는 위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법 보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출제 포인트 갑니다. 상가 임차인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대했습니다. 네, 직접 점유자가 무슨 등록?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임차인 간접 점유자 대항력 유지되는가? 네, 유지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했고 대항력 받았겠죠. 그 상태에서 주인 동의 얻어서 전대해가지고 전체인이 뭘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간접점유 그 대항력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근데 직접 점유자가 뭘 하지 않으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가 보호가 되려면 항상 어디를? 직접 점유자 보호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밑에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뭐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러면 과거의 그 대항력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이거 다시 또 뭐한 때로부터 다시 사업자 등록한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네, 넘기시고요. 자, 밑에 공시방법에 2번 있습니다. 건물 일부분을 뭐 한 경우?
임차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뭐 할 것? 도면 뭐 할 것? 첨부를 할 것. 네, 밑에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가셔서 자, 맨 꼭대기 4번 있죠. 계약갱신 요구. 색깔 집어넣으시고요. 자, 계약갱신 요구는 주택에 있다 없다. 주택 임대차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어떻게 하죠? 기간 만료전 6월부터 언제까지? 1월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연장해달라 해서 몇 년까지? 이 5년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한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묵시적 갱신이 있죠. 그 계약갱신 요구하고 묵시갱신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이 묵시갱신을 다른 말로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갱신이요? 그럼 법정갱신은 뭐예요? 자동갱신이요. 무슨 갱신이요? 그럼 그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몇 년? 이 5년 제한하는 내용은 법정에 적용하느냐는 얘기예요. 계약갱신은 5년 제한 있죠? 그럼 법정갱신, 묵시갱신은 이 5년 이 점은 그대로 적용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제도가 다른 거예요. 묵시갱신은 6월부터 1월까지 주인이 말이 없어. 그러면 기간 끝나고 나면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간은 약정 없는 곳으로 간다. 아니다. 1년 본다. 네. 약정 없는 것으로 본다. 1년 본다. 1년이야, 1년. 민법상 일반법, 민법, 법정갱신은 전계약 동일,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이 돼 있어요. 근데 특별법 무슨 갱신은? 법정갱신은 전계약 동일한데 기간은 찍어. 주택은 2년 본다. 상가는 몇 년 본다? 1년 본다. 됐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해지 통과할 수 없는데 임차인만 해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법 갱신하고 그냥 큰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법? 일반법, 민법에서 무슨 갱신이 있게 되면 법정 갱신이 있게 되면 어떻다? 자동 갱신이니까 뭐예요? 전 계약 같아요. 자동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기간은 뭐냐? 기간은 약정이 뭐예요? 없는 곳으로 가요. 근데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무슨 갱신되면 법정 갱신되면 당연히 전 계약 같겠죠. 근데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은 기간을 몇 년 보고 2년 본다. 상가는 1년 본다 돼 있다고요. 자, 약정 없으면 그 다음 코스가 뭐죠? 여기는 통고예요. 통고. 뭐 한다? 그럼 이쪽 갑도 뭐 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누구도 이쪽 저쪽 다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2년 본다, 1년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통고란 말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임차인만 통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인 X 마스크. 특별법에서 임대인은 무슨 마스크다? X 마스크야. 계약기간을 만약에 주택에서 1년으로 하게 되면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X마스 주장할 수 없죠. 또 자동갱신되더라도 누구는
임대인은 통과할 수가 없고 누구만? 큰 흐름만 설명되었어. 자세한 것은 조문 가서 확인하셔야 돼. 큰 흐름만 가지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흐름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야. 자질구레한 세세한 것 갖고 노는 게 아니고 뭐다? 큰 흐름. 그거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 따라서 맞춰가서 16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자세한 것들은 뭐야? 어쩔 수 없지만은 큰 흐름 따라 보면 돼. 그래서 기출문제를 읽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왜 기출문제를 다시 이렇게 돌려낼까요? 왜 다시 돌려낼까? 별거 없어. 출제자가 자기 독창성을 발휘해서 독창적인 문제를 냈는데 그게 이 지문이 잘못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출제 오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출제 오류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에 저 출제 위원할 때 이게 문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오류가 없는 방법은 뭐야? 기출 문제 내가지고 거기서 이의 제기하자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면 제일 안전히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돌고 돌아서 나와요. 그리고 가끔 어렵다고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몇 문제 아니거든. 몇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이런 문제들은 뭐 한다? 패스하고 내가 원하는 문제의 개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묵시갱신은 무슨 갱신이니까? 자동갱신이니까 횟수 연도 제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계약갱신 요구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횟수 제한 있을 거 아니에요? 갱신 요사는 몇 번? 5년까지. 네, 그게 팔레트도. 자, 그 밑에 보세요. 줄침 뭐라고 됐습니까? 즉 합의갱신에 의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존속된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무슨 갱신돼서 더 연장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가 임대는요, 아주 까탈스럽게 계속 법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가 임대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뭐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경락받고 법으로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치 아프니까 중개업자는 그 임차인한테 가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되지 않도록. 임차인이 뭐 되지 않도록. 손해가 되지 않도록.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